정말 이런 좋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계속해서 해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마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 그만큼 해마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중년기 우울증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치매가 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하나?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죠. 평생교육이라는 게. 나는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를 땄으니까 나는 치매 걱정이 없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난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쉽게 그냥 지낼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뇌를 쓰지를 않으면 빨리 쇠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생 교육을 여러분이 새로운 거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C반응 단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주염이나 혹은 감기만 걸려도 혈중에 이런 염증 단백질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열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건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저것이 평생 올라가 있다. 그러면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강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주염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치주염을 갖게 되면은 염증이 오래 가가지고 결국은 두뇌에도 뇌에도 염증이 오기 때문에 치매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말인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을 만들 때 생겨나는 부산물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유전적인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면 이 호모시스테인 물질이 더 많이 쌓이긴 하는데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비타민 B군, 특히 엽산을 많이 섭취를 하면 저것이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잘 섭취를 하면 쉽게 저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치매뿐만 아니라 제일 유명한 것은 사실은 처음에 알려진 건 심장병의 주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 뇌졸중에도 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 그 비타민 D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D 그러면 여성분들 참 잘 아시는데 골다공증 제일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는 여성분들의 유방암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여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가 이런 암이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골다공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도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낮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속속 문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되면 바깥 활동이 적으니까 이 비타민 D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강력한 햇볕만 쬐도 저절로 얻어지는 건데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실내에서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햇볕이 있을 때 새벽 운동보다는 낮에 햇볕이 있을 때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담배는 백해무익하고요. 당뇨병은 사실은 혈관 위험인자도 혈관 위험인자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당뇨병이 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KBS